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방학 동안 잘 지내고 있죠? 선생님이 이게 문제풀이 강의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처음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목소리가 너무 작게 녹음이 돼가지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며칠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 두통이 계속 심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이제서야 올리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최상위 수학 일단은 큰 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해볼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이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개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책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노트 즉 연습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왼쪽에 봤더니 문제가 이미 다 풀어져 있죠. 그렇죠. 선생님 저번에 영상을 찍었는데 이상하게 찍혀서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큰 수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단위를 알아야겠죠. 단위를 알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4칸씩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위를 쓰라고 했죠. 만, 억, 그 다음에 조,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숫자 4개, 여기 숫자 4개, 여기에도 4개, 그리고 여기에도 4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큰 수 비교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자리수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자리수가 다른 경우. 자리수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쉽게 예를 들어서 123과 146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 123은 세 자리 숫자죠. 이것도 세 자리 숫자죠. 이렇게 자리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큰 자리값부터 비교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작은 자리값부터 비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큰 자리값부터 비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100의 자리 숫자인 1과 146의 또 100의 자리 숫자인 1을 서로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럼 1과 1 동일하죠? 그럴 땐 또 어떻게 한다 했죠? 맞아요. 그 다음 자리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2와 4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크죠? 그렇죠. 4가 크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오른쪽으로 벌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먹고 싶어 하듯이 이 친구도 많은 쪽으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리수가 다른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잘 되겠죠. 1234와 그런 다음에 12345가 있습니다. 자, 1234는 몇 자리 숫자일까요? 4자리 숫자죠. 자, 12345는 5자리 숫자죠. 이 4자리 수와 5자리 수, 당연히 5자리 수가 많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쪽으로 입을 벌려주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개념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요. 자, 1번. 수를 읽거나 수로 나타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만 6025죠.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걸 먼저 하냐? 단위부터 동그라미 해주세요. 단위부터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될 거는 만으로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만까지 끊어줍니다. 만. 여기 어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최고 큰 단위가 만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그 단위에 써주면 됩니다. 만의 단위에 앞에 30이 적혀 있으니까 30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6025를 여기에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6025.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만과 적힌 것을 지워주면 되겠죠. 지워주면 이런 숫자가 완성되는 겁니다. 30만 6025. 그래서 정답은 이거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숫자가 많네요. 숫자가 많을 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4칸씩 끊으라고 했죠. 4칸씩, 그리고 4칸씩. 그 다음에 단위를 써줍니다. 늘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래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억과 만을 씁니다. 그 앞에 이제 이 숫자를 한글로 읽어주면 됩니다. 64.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7047. 자, 64억 7047만입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더 적을까요? 끝내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 뒤에 숫자는 오로지 0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64억 7047만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가 751개, 억이 42개, 만이 1269개, 그 다음에 1이 2613개입니다. 여기에서 단위는 어디까지 쓰였나요? 단위 봅시다. 조도 쓰였고, 억도 쓰였고, 만도 쓰였고, 1도 쓰였는데 가장 큰 단위는 조죠. 그럼 여러분들은 조까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만, 억, 조. 그리고 나서 조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751개가 있다 했죠. 그대로 조 단위에 751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억이 42개 있죠. 42개. 그 다음에 만의 자리에는 1269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의 자리에는 2613개. 자, 이렇게 했으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이 아니죠.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나요? 그렇죠. 여기 0, 0. 이 부분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표시할 때는 얘를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751 0042 1269 2613입니다. 읽어주는 거는 어떻게 읽어줄까요? 읽기 부분에서는 그대로 아까 선생님 위에 설명했듯이 조를 써주고, 억을 써주고, 만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단위에 적혀 있는 숫자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주면 되겠죠. 751조 42억 1269만 2613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네모 안에 들어가 알맞은 수를 쓰시오 돼 있죠. 자, 만이 305개. 그리고 천이 12개. 그 다음 100이 47개. 10이 6개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이 305개가 있으니까 만을 똑같이 305번 더해라는 소리예요. 만 더하기 만 더하기 만 더하기 만 더하기 만 더하기. 근데 우리가 같은 숫자를 계속해서 더하는 것을 우리는 덧셈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렇죠.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식으로 다시 바꿔줄 거예요.
만 곱하기 305. 자, 우리가 끝에 0이 들어가 있는 곱셈은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뭐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0이 4개 있죠. 이 0을 끄집어오죠. 머리끄댕이를. 우리는 뭐 재미를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자, 0, 0, 0, 0.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 안 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1과 305가 있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가운데 곱하기가 있으므로 1과 305를 곱한 숫자를 그대로 앞에 써줍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것도 해봅시다. 자, 1000이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그럼 1000을 똑같이 10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0 더하기 1000을 12번을 더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00 곱하기 12죠. 자, 이번에는 숫자를 적을 때 이 자리수에 맞게 한번 써봅시다. 바로 덧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0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0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아직 우리가 계산 안 한 부분은 1과 12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12는 얼마죠? 그렇죠. 12죠. 그냥 12입니다. 자, 이제는 밑에 100 곱하기 47 하면 되겠죠. 이제 위에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을 설명한 것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 2개 있죠. 0, 0을 써줍니다. 그리고 계산 안 한 부분 1과 47 있죠. 그것을 그대로 자리 맞춰 써줍니다. 12 6개. 그럼 10 곱하기 6이죠. 뭐 이거는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죠. 10원짜리가 6개 쓰면 얼마예요? 60원이죠. 그대로 60원 씁니다. 이것을 다 더해라는 것이죠.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6은 6. 0 더하기 0 더하기 7은 7. 그 다음에 봅시다. 0 더하기 2 더하기 4는 6. 그 다음에 5 더하기 1은 6. 그 다음에 0 그대로죠. 3 그대로죠. 그래서 정답은 3066760입니다. 이것을 읽어본다면 4칸씩 끊으면 되겠죠. 306만 6760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간단한 숫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번. 자, 여기다 말고 1111이 있습니다. 1111이 있어요. 자, 얘는 1의 자리, 그쵸? 얘는 10의 자리, 얘는 100의 자리, 얘는 1000의 자리입니다. 자, 이 1은 그냥 1일까요? 아니면 10일까요? 그렇죠. 10이죠. 이 1은 100, 이 1은 1000.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 1이 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1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10개가 있어야 되죠. 1이 10개 있어야 돼요. 왜냐면 1을 반복적으로 10번을 더하면 10이 되죠. 이렇게 1을 반복적으로 10번 더한댔을 때 우리는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죠. 1을 10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을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곱하기 10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1이 10으로 가기 위해서는 곱하기 10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에서 10으로 가기 위해서는 곱하기 10, 10배입니다. 마찬가지로 10이 100이 되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10이 10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을 곱하기 10 해보세요. 0이 각각 한 개씩 있으니까 총 2개죠. 0, 0. 그럼 1 곱하기 1은 1 그대로죠. 100 나오죠. 그럼 10이 10개 있으면 100이 되는 거 맞죠? 100이 10개 있으면 1000이 되는 거.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가 10개 있어야 1000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칸을 건너뛰었을 때는 10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칸을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이 100이 되기 위해서는 1이 몇 개 필요할까요? 그렇죠. 100개 필요하죠.
1을 반복해서 100번 더하니까 100번 반복해서 더했다. 그것을 우리는 곱하기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입니다. 자, 10이 1000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입니다. 또 이것도 난 모르겠는데 하면 진짜 100개가 있으면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는 계산해 보면 되겠죠. 10이 똑같이 100번 더해지는 것을 곱하기 나타내면 0이 3개죠. 그럼 1 곱하기 1, 1000 나오죠. 정확하죠. 그럼 우리는 이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칸, 두 칸, 이렇게 두 칸 건너뛴 것은 100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칸을 건너뛰어 볼게요. 1에서 1000의 자리까지. 1에서 1000의 자리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을 건너뛰었어요. 1이 1000이 되기 위해서는 1이 몇 개 필요할까요? 1000이 필요하죠. 1000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세 칸은 1000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규칙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한 칸에 1이죠. 1일 때는 0이 1개 붙어서 10배. 이렇게 두 칸 건너뛴 것은 이 두 칸 숫자 2니까 0이 2개 붙어서 100배. 세 칸은 0이 3개 붙어서 1000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칸일 때는 몇 배일까요? 0이 몇 개 붙을까요? 그렇죠. 5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 배가 됩니다. 결국 몇 배일까요? 이 칸을 나누면 10만 배가 되는 거죠. 5칸 건너뛸 때는 10만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출발 지점 숫자와 도착 지점 숫자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출발 지점 1이죠. 그 도착 지점도 1이죠. 이 숫자 같이 1이어야 됩니다. 똑같이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2였다. 이것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2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보면 좀 더 선생님이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1311이 있습니다. 자, 1이 100의 자리까지 두 칸 건너뛰었죠. 두 칸 건너뛰었으면 우리가 0을 몇 개 붙인다고 했죠? 0을 2개 붙여요. 그리고 여기 1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 선생님이 1을 붙일 때는 출발 지점 숫자와 도착 지점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출발 지점 숫자와 도착 지점 숫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1과 3이죠. 그러면 1에서 3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기 몇을 해야 될까요?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곱하기 3. 그래서 여기다 3을 써주면 됩니다. 결국 이 1이 이 3이 되기 위해서는 300배가 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1은 1의 자리이기 때문에 1이죠. 얘는 100의 자리인데 100의 자리에 3이라는 것은 100이 3개 있다는 소리예요. 300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1이 300이 되기 위해서는 300배, 300개 필요하죠. 그래서 3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은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을 때 그 적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숫자 다를 때 몇 배인지 우리는 심화 과정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가 최상위, 어려운 문제집인데 과연 이 문제집은 같은 조건은 나왔는지 서로 다른 숫자 경우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3번. 기억이 나타내는 수는 니은이 나타내는 수의 몇 배입니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숫자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본적인 개념을 따르면 됩니다. 자, 니은에서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칸을 가야 될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이 가는 거죠, 네 칸. 그러면 쌤 0을 몇 개 붙인다 했죠? 4개 붙인다 했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숫자 같기 때문에 1만 써주면 되죠. 그래서 만배가 되는 겁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리고 이번 수업은 선생님이 1시간씩 잘라서 할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3시간, 4시간짜리 강의를 찍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우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1시간, 그러니까 50분에서 1시간 정도 딱 끊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벌써 수업 진행한 지 벌써 20분이나 됐네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를 나타낼 때 0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읽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습니다. 한글로 나와 있네요. 300, 3억, 5천이. 자, 이렇게 한글이 나와 있는데, 글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숫자로 바꿀 때 단위부터 동그라미 치라고 했습니다. 억이네요. 가장 큰 단위가 또 억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억까지만 끊어주면 돼요. 만, 억.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억 단위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숫자로 표시해주면 돼요. 한글을. 303이죠. 그럼 303 씁니다. 그 5002죠. 근데 중간에 만의 자리가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 그 자리는 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 1의 자리가 5002가 5002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과 글자는 지우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묻는 것은 0이 몇 개냐라는 거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7개가 되는 거죠. 자, 밑에도 한번 가봅시다.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죠? 7020조 7억 23입니다. 일단 단위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는 다 알지만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뭐 개념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도 최고 큰 단위는 억이죠. 조죠. 그럼 우리는 조까지 끊어줍니다. 만, 억, 조. 그리고 이 조 단위에 있는 이 글자로 표기된 수를 우리는 숫자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7020이죠. 그럼 7020을 써줍니다. 억 단위는 7이네요. 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 했죠. 앞에 0을 써준다 했죠. 4개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 단위의 숫자를 쓰려고 했더니 만 단위에 적힌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다 0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23.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00 처음 쓰면 되겠죠. 그럼 7020, 0007, 0000, 0023. 0이 몇 개인지 세어봅시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정답은 11개입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을 돈으로 계산하면 약 8조 원이라고 합니다. 8조 원은 만원짜리로 지폐 몇 장이 필요합니까? 몇 장입니까? 라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길죠.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이 긴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아요. 끊어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다까지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정보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뽑아서 따로 써준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8조 원이죠. 8조 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봅시다. 8조 원은 만원짜리 지폐로 몇 장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만원짜리 지폐로 8조 원이 얼마냐라는 거죠. 몇 장이냐는 거죠. 만원짜리로 몇 장이지? 이겁니다. 한번 숫자를 써봅시다. 8조. 그러면 조 단위니까 우리가 조 단위까지 끊어줘야겠죠. 만, 억, 조. 그리고 8. 조 다음에 어떤 숫자도 어떤 말도 없기 때문에 다 0으로 써주면 됩니다. 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조 원에서 보세요. 0이 몇 개 있습니까? 총 12개 있죠. 여기는 4개가 있죠. 그러면 4개가 12개 되려면 몇 개가 더 있어야 되죠? 8개 필요하죠. 이거 총 8개입니다. 그리고 1이 똑같이 또 8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1이 8이 되기 위해선 1이 총 8개 필요하죠. 그러면 1이 똑같이 8번 더한다를 우리는 곱하기 8로 하죠. 그래서 여기는 8배를 이렇게 8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원짜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장인지 한번 세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어 읽어야겠죠? 만, 그 뒤에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8억 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같은 문제는 1조가 아닌 수. 자, 아닌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수는 어느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풀다가 1번에 바로 정답이 나왔다. 그래서 1번 체크하고 밑에 거 안 보고 넘어가면 될까요? 항상 이런 문제는 끝까지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자, 100억이 100개 있대요. 그럼 100억을 100번 더 한다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은 사실 이거 100억 곱하기 100입니다. 이런 계산 해본 적 있어요? 좀 헷갈리죠? 갑자기 숫자도 있고 한글도 있고. 이런 곱셈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 또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단위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계산을 그대로 해줍니다. 0이 끝에 2개 있죠. 그럼 4개죠. 4개를 붙입니다. 그리고 1 곱하기 1, 이의 계산했죠. 그대로 1을 써줍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이상해. 만억. 우리가 만억이라는 거 배운 적 있나요? 배운 적 없죠? 각 단위마다 우리가 끊었을 때 여기 4칸씩 끊었습니다. 즉 단위의 숫자가 4개씩 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억 단위에 5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제적으로 끊어줍니다. 4칸씩. 그럼 얘 1은 억의 단위에 있던 애가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억 다음에 우리가 단위가 뭐였죠? 조죠. 만억조. 이거 조 써줍니다. 그러면 1조 0000억입니다. 위 끝에 0이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얘는 1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금방 나오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5천억의 2배래요. 자, 배라는 것은 곱하기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위와 숫자가 같이 있는 곱셈. 그러면 이 단위를 먼저 쏩니다. 그리고 0이 끝에 하나, 둘, 셋, 3개 있죠. 하나, 둘, 셋. 그리고 5 곱하기 2는 10이죠. 계산하는 부분. 그대로 또 써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만억이 나오죠. 우리 만억이라는 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각 단위의 숫자는 4개밖에 못 들어가요. 4개. 무조건 4개. 자, 끊어줍니다. 얘 강제로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다 했죠. 억 다음에 조라는 단위를 써주면 되죠. 그럼 1조 0000억인데 얘는 필요 없다 했죠. 그래서 1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보면 정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개념을 몰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학 개념도 잡혔고 자신감도 있고 좀 더 나는 고난이도 문제를 풀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푸는 방법만 알려주고 정답만 알려주는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벌써 수업 시간이 30분 지났네요. 자, 이번에는 띄어세기입니다. 띄어세기. 사실상 이 띄어세기는 우리가 예전에 마지막 단원 규칙 찾기 기억나요? 그쵸? 그 규칙 찾기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규칙 찾기 할 때 뭐 1단계 뭐뭐 있고 2단계 1단계 안 되면 2단계로 찾아봐라. 2단계 안 되면 3단계로 찾아봐라. 하면서 뭐 이중규칙 뭐 이런 거 피보나치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 중에서 띄어세기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것만 사용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그런 규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띄어세기에는 이것밖에 안 해요. 봅시다. 1번 몇씩 띄어세기 했냐요? 3450조 그 다음에 3565조 3680조 3795조입니다. 여러분은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커져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덧셈을 해야 될까요? 뺄셈을 할까요? 곱셈을 해야 될까요? 나눗셈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덧셈 아니면 곱셈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6학년쯤 가면 소수의 곱셈을 배울 거예요. 소수의 곱셈. 그때는 곱하더라도 숫자가 작아져요. 어쩔 때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할 때는 숫자가 작아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4학년이죠. 4학년 교육과정 안에서는 곱셈은 커지는 것밖에 안 배웁니다. 당분간은 4학년 1학기까지는 4학년 2학기 때 좀 달라지는데 일단 우리 4학년 1학기니까 곱셈은 커진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덧셈 아니면 곱셈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덧셈이니까 덧셈부터 봅시다. 자, 3450조에서 3565조로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더 더해진 거죠? 이거 빼보면 되겠죠? 이미 여러분 풀었으니까 선생님도 간단하게 계산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15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조심해야 될 점. 이거 한번 해서 115조 나왔다고 정답 115조 이렇게 정답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 115조가 그 다음 거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그 규칙 찾기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아마 그걸 쓰는 거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규칙 제외. 그 예를 들어서 뭐냐? 이런 숫자가 있다 칩시다. 이런 숫자가 있다 칩시다. 자, 이 갈 때는 플러스 3이죠. 더하기 3. 근데 얘는 계속 더하기 2만 하죠. 이 첫 번째는 규칙이 제외되고 두 번째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다음 것들 한 두세 개까지, 세 개까지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3565조에서 115조를 더하면 3680조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되나요? 되죠. 마찬가지로 115조 하면 되나요? 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은 115조가 정답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에 100억의 자리 숫자를, 그럼 여러분들은 억의 단위에서 100의 자리를 우리는 집중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40507의 100만 배는 무엇이냐? 일단 이것부터 계산해야겠죠. 자, 배는 선생님이 무엇과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곱하기랑 똑같습니다. 곱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40507 곱하기 100만입니다. 자, 이 계산 우리 앞에도 했죠. 단위와 숫자가 같이 쓰여진 거. 자, 뭐부터 한다 했죠? 그렇죠. 단위부터 끌고 옵니다. 그리고 0 그때 두 개 있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40507과 1이죠. 이 두 개를 곱해래요. 그럼 40507을 한 번 더 하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 계속 선생님이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단위에는 숫자 몇 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4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4개 끊어주세요. 그 나머지 튀어나온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만 다음에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만 다음에 단위는 뭘까요? 억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405억 그 다음에 0777만 700만이죠. 자, 한글로 쓸 때는 얘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405억 700만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억의 자리를 우리는 숫자를 궁금하니까 억의 단위에서 100개의 자리를 찾아라. 억의 단위에서 100의 자리는 4죠. 그래서 정답은 4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5702300의 1만 배 인수를 찾으라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배는 곱하기랑 똑같다고 했죠. 그럼 곱하기 그 다음에 5702300 곱하기 1만입니다. 이 계산은 좀 더 쉽죠? 만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숫자와 이 숫자 곱한 거 그다음 앞에 써주면 되죠. 뭐 0 끌고 온 거, 0을 끌고 올 수도 있지만 뭐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데리고 오면 되겠죠. 아니면 진짜 원칙대로 하고 싶다. 0, 2, 3개는 먼저 끌고 오고 나머지 5, 7, 0, 2, 3 곱하기 1에서 이렇게 데리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4칸씩 끊어줍니다. 튀어나와 있네요. 그러면 억이라는 거 쓰면 되겠죠. 5,702억 3천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00억짜리 숫자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억에서 100억짜리, 100의 자리는 7이죠. 그래서 정답은 7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띄어세기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서 띄어세기는 규칙 찾기의 첫 번째 단계. 같은 숫자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규칙. 계속 문자가 오네. 여러분들이 독서록이랑 일기장을 계속 보내고 있나봐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처음에 7,600억. 그 다음에 8,600억. 그 다음에 9,600억. 그 다음에 안돼 정답을 얘기해버렸죠. 여기 어떤 숫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기억이네요. 자, 몇 천원씩 커지고 있어요? 1,000원씩 커지고 있죠.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9,600억. 여기에는 자 9,600억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좀 하고 잠시 머뭇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계속 누가 선생님이라 찾고 있네요. 누구죠? 지금 안 돼요. 1,000억. 일단 같이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6은 6, 9 더하기 1은 10이죠. 똑같죠? 겁먹을 거 없습니다. 우린 4개만 필요하니까 억에 단위 끊어주고 나무 튀어나온 애는 억 다음에 조를 써주면 되겠죠. 단위 1조 600억이죠. 그 위에는 1,000억을 또 더하니까 또 1,000억을 더하면
1조 16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조 1600억.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이 매일 매일 보세요. 선생님이 매일 오후 1시에 햇지데디 채널에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할 거예요. 시간은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매일 올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설 강의 찍다가 여러분들 푸는 속도보다 선생님 해설 강의 속도가 더 앞서 나갈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 동안 선생님은 2학기 내용 이론을 강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첫 강의는 선생님 편집은 뭐 따로 뭐 꾸미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몸도 딱히 좋지도 않고 그리고 육아하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오로지 수업적인 부분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문자를 주세요. 이 번호로.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은 것을 또 영상을 찍어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 틀린 것은 반드시 오답노트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았더라도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과 다르게 풀었다. 그것도 물론 매우 잘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더 추가해서 선생님의 이론을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총 선생님이 같은 문제 몇 번 풀라고 했어요? 총 10번 풀라고 했죠. 근데 10번은 여러분들에게 힘들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10번이 아니라 3번 정도만 풀어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